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저에게도 특별한 분 한 분 모셔서 한국 경제에 대한 고민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상담도 드리고 문의도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저에게는 오랜 지인이자 형님 같은 분이십니다. 관료 생활을 참 오래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북관광공사 대표를 역임하고 계신 바로 김남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경상북도가 투자한 공기업이지만 일반 다른 타시도의 어떤 문화관광공사나 관광재단하고 좀 차별점이 있는 게 저희들이 올해 50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지방관광 산업을 육성한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요. 특히 경상북도 전체의 어떤 국내외 관광 프로모션, 네.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개인 소개해달랬더니 벌써 기관 자랑부터 하시고 대단하세요. 자, 제가 오늘 이 대표님 모신 가장 큰 이유가요. 대표님, 제가 요 근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든 출장이든 간에 인근에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갈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아차 싶었어요. 세상에 여기가 일본인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일본 면세점에서는 한국인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일본에 좀 괜찮은 맛집이다 해서 줄 서 있는 거 딱 줄 서서 맛집 먹어보러 가려고 하면 앞뒤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한국인들만 줄 서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얼마 전에 비자 면제 주지 않았습니까? 선전에는 출장 때문에 가긴 했습니다만 가서 또 관광지 옆에 쭉쭉 봤더니 이거 죄다 한국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적인 걸로도 나간 것도 있지만 저도 물론 사적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누굴 타차자는 게 아니라요. 아니 이거 지금 환율 뛴다고 난리고 국가 경제 어떻게 된다라고 걱정하는데 한국인들이 어렵게 벌어온 돈 전부 다 외국 가서 관광으로 쓰는 것 같고, 그것까지는 좋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볼 거 못 보게 할 수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반대로 외국인들 관광은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는 건지도 그렇고, 또 한국인들에게 한국에 볼만한 게 있는데 이게 좀처럼 안 알려져서 뭔가 이게 국내 관광은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니까 우리 대표님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애초에 관광을 경제적으로 접근한다든가 관광을 통해서 외화를 좀 수급받으려는 이런 인식 자체는 아예 없었던 겁니까? 한국이 관광 산업을 어떻게 접견하고 지금의 어떤 좌표가 어디냐 이런 걸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아무래도 지금의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 체험이라든지 또 다이나믹한 나이트 프로그램 밤에 이렇게 치안 좋게 이렇게 미식 관광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연을 보고 하는 이런 수도권 관광은 좋지만 아무래도 지방이 좀 한계가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의 시작은 지방 정부에서 시작되었어요. 오히려요? 네. 사실은 71년도에 이제 사실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관광 서비스업으로 그 외화를 벌어드리겠다 이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단지 1호가 저희들이 설립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경주 관광개발공사를 네. 설립을 해서 관광을 산업적인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전에는 유원지라든지 관광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 살 수도 없었으니까 다시 일시적으로 잠시 갔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도시락이나 먹고 오는 그런 네.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외화를 벌여들여서 관광단지를 집적화시켜가지고 골프도 치고 국제회의도 하고 면세점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경주에 1970년대 처음 만들어졌죠. 관광단지 1호가 이제 보문단지가 지정됩니다. 그 지정 이후에 이제 제주도라든지 네. 설악산 지구가 지정되는데, 여기가 1호예요. 경주의 보문단지가. 예. 보문단지 지정된 게 관광개발 촉진법상 75년 4월 4일 날 1호 지정돼 올해가 대한민국 관광 반세기라는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관광 일본로가 바로 네. 우리 경주 보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런 과학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발전을 해오다 지금은 한국이 관광 대국이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관광 보국론을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외화를 벌여들려고 했는데 지금 외국인이 1,000만 명 네. 이상이 오고, 아마 그거 아십니까? 작년에
대한민국 여권 파워를 외국 기관이 발표하는데 네. 재작년에 2위였고 네. 작년에 3위로 발표된 겁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 다닐 수 있는 맞아요. 그 여권 파워가 3위거든요. 네. 사실은 뭐 많이 들어오게 보면 좋지만 네. 많이 나간 것도 그만큼 국력이 있고 또 많이 나가서 많이 배우고 우리가 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가면 나라 도움된다고 하는데 그 아까 무역 외수지가 굉장히 격차가 심한 건 사실이죠. 네. 그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인식하는 거는 지금 지방이 좀 서울까지 왔는 거지 지방의 어떤 그런 수용 태세가 좀 네. 낮고 지방이 좀 인프라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우리 뭐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때 뭐 월드컵이라든지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하면 5성급 호텔이 지방에 없어요? 많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가 있고 네. 세계적인 철강 1위 기업 포스코가 있고 포스텍이 있어도 5성급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뭐 그런 것들이 민간 투자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네. 요즘 뭐 호텔만 가지고는 산업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렇죠. 뭐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이제 지어야 되는데 원래부터 이제 법이 좀 바꿉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를 제가 좀 해보면 관광단지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관광단지를 딱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뭐 숙박, 여기는 네. 뭐 공공시설 뭐 이래야지만 이제는 공공시설만 일부 비율을 주고 민간에 알아서 투자하고 민간에 알아서 창의적으로 단지를 담아야만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네. 50년 만에 어떤 새로운 관광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야만이 지방 정부 쪽에 호텔이 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보문단지는 혁신적으로 지금 네.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궁금해요. 나름대로 지금 또 한 번에 반세기 만에 큰 변화를 앞두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볼 게 꽤 많단 말이죠. 경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부산도 해안가 중심으로 레저 스포츠가 있고 제주도 가능할 거고 저 충청권엔 부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하필 최초의 관광단지를 경주 보문에다 했나요?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는 물론 신라의 역사에 어떤 다양한 그런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사실은 우리가 뭐 삼국시대로 하면은 뭐 고려 백제 신라지만 백제권이 있고 신라권이 이제 동남권이 있지만 그 신라가 천년의 왕국을 네. 유지를 했고 그 뭐 50년 전에만 해도 그 발굴이 체계적으로 안 됐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 이유가 그 당시에 포스코도 만들고 울산에 어떤 그런 중화공업하고 또 이 자동차 공장도 하고 그 주위에 또 대구에 섬유 산업도 있고 네. 하고 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이 투자가 되니까 네. 아무래도 주말에 근로자를 위해서 그런 그 레저 네.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철학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관광을 통해서 외화 벌어온 것도 있겠지만 네. 분명 이제 큰 회사들이 다 이쪽 근처에 집적되고 있는데 그 근로자들이 주말에 어디선가 좀 쉬고 제대로 즐겨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유도 있었던 거군요. 아 제가 예를 든다면 네. 대한민국 제1호 어떻게 보면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축제라고 하는 게 축제가 뭔가요? 그 당시에 제일 볼만한 게 신라 문화제를 했었거든요. 아, 신라 제1회. 문화제. 그게 1962년도입니다. 예. 1962년도에 신라 문화제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프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어르신들 되면 그거로 다 갔다는 거죠. 그렇겠죠. 아마 대한민국 축제의 시작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주로 이제 저기 남원에 이몽룡, 성춘향 이야기하고 백제 문화제가 그 다음에 생기고 그 당시 아마 그 역사 문화의 복원과 뭐 관광 서비스 사업을 키우려는 어떤 의지의 어떤 그런 축제적인 어떤 만드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이 있었던 시절이 아닌데 관광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초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도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항조차도 지금도 변변한 5성급 호텔이 많지 않아서 아예 없어서 이게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된 걱정을 하고 계신데 71년도나 70년대 초중반에 뭔 돈이 있어서 여길 관광단지로 개발합니까? 그 당시에 해서 72년도 경주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광단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75년 4월 관광 1호를 지정하면서 이제 보문호를 호수를 파면서 리조트라든지 골프장, 국제회장 실려가 돈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예. 그래서 IBRD 세계 부흥원에 돈을 빌려옵니다. 돈을 빌려서
여러 나라와 경합돼서 우리가 돈을 빌려 그 돈 시드머니 가지고 우리 관광단지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 관광단지를 만든 게 20년 상한에서 그 돈을 다 갚습니다. 아, 차관을 빌려온 거군요. 네, 차관을 빌려오는데 그것도 금리가 7%가 이상이 됩니다. 아니 좀 못 사는 나라 도와준다는데 뭔 이유를 7%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걸 20년 상한을 하는데 저희들이 IBRD에서 우리 전신인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왜 설립했느냐. 예. IBRD에서 돈을 안 띄려고 이 컨트롤 타워인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러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설립을 하면서 여러 협업 기관들하고 이제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가보십시오. 50년에 전봇대 지하 매설이 다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전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경 이런 것들을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설립이 네. 된 겁니다. 아, 이 기관 자체도 어떻게 보면 관광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거점 역할이자 또 차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맞아요. 그런 네. 목적으로 설립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무에서 유를 네. 돈을 빌려서 무에서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키워왔던 어떤 그런 선배들의 헌신과 아니면 그런 창의 정신 이런 것들 좀 배워서 우리가 올해가 5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50년이니까 새로운 관광 50년을 걸어 나가야 된다고 네. 주장하는데 올해 마침 우리 경주 보문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가 또 유치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아마 에이펙 21개국 정상들이 다 우리 보문에 와서 정상회의를 하는데 하여튼 다양한 신라문화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대한민국이 뭐 다른 산업적인 뭐 철강이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도 있지만 관광 산업 자체도 우리가 무에서 유를 돈을 빌려서 해서 이렇게 50년 만에 우리가 관광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런 스토리가 하나의 다른 나라의 경험적으로 그렇겠네요.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뭐 에이펙 정상회의도 연기도 있지만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도 몰라요. 그냥 뭐 해외 많이 다니지만 우리나라 관광이 이렇게 어떻게 시작된지 아는 모르죠. 분들이 없죠. 이렇게 네. 돈도 없이 진짜로 항무지에서 어떻게 개관해서 이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원래 저희들 한국관광학회든지 한국조경학회 해가지고 같이 이런 스토리도 전달하고 특히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하고 관철시켜서 올해 우표가 나옵니다. 네. 대한민국 관광단지 1호 우표도 나오고 KBS하고 해서 원래 다큐멘터리를 작년부터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어떻게 시작된지 그런 스토리를 국민들한테 뭐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 반세기 프로젝트도 함께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근현대사를 들어서면서 관광도 산업으로 이제 엮어서 뭔가 이거를 경제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사실 경주라고 하면 예전부터 엄청난 교류 협력이 있었던 곳이고 오늘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이것도 가져오셨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예. 보이는 만큼 행복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사실 경주하고 뭐 인연이 좀 많이 어쩌다 보니 있었습니다. 뭐 경상북도에서 오기 전에 근무도 했지만 뭐 경주 부시장도 했지만 제가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알죠. 총괄 해서 2013년 육로 뭐 경주 출발해서 뭐 중국 가서 2만 1,000km 이스탄불까지 하고 또 해로로 해가지고 경주 포항 좀 출발해서 우리가 저기 이스탄불까지 보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우리 신라가 굉장히 천년 전에 국제성, 개방성 그런 열린 네.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나라였거든요. 네. 그런 바탕 속에 지금의 조선에 어떻게 보면 서울도 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있는데 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외국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한국에 가보면 서울만 오지 말고 천년 전 서울이 바로 경주로 와봐야 된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서울의 지명이 왜 서울인지 아십니까? 왜요? 경주의 옛 이름이 서라벌이에요. 서라벌, 셔벌, 서울로 된 겁니다. 이 서울 자체 이름도 서라벌에서 기원한 거구나. 그렇죠. 서라벌, 셔벌, 서울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 경주, 서울 자체가 우리 경주 기반인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천년 전 서울 경주도 보고 조선의 수도를 보고 그래야지 2000차 한국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야. 그런데 한중일의 어떤 그런 뭐 문화의 위성 패권인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천년의 교류가 많아. 그 교류의 중심이 바로 신라가 있었다. 그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 천년전에 어떤 그런 개방적인 그 도시로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해외 알림으로 해서 예. 훨씬 더 우리가 아까 뭐 관광의 다양성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국제 성인을 알 수 있는 계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하나는 아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주에 네. 그 문화재 중에 그 문무대학면에 가보시면 예. 장항사지에 국보탑이 있습니다. 네. 탑 밑에 탑신에 네. 이런 문양이 있어요.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네. 이 문양에 보시면 뭔가 하면 사자. 네. 사자인데. 사자군요. 사자. 사자. 그렇죠. 사자. 네. 사자가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네. 없는데 그렇네요. 동서 문화의 교류 천년 전에 사자 문화가 넘어온 거죠. 그렇네. 혹시 그 오키나와에 가보십시오. 예. 오키나와가 이제 육교 왕국이잖아요. 옛날 육교 왕국에 보면 집 위에 전부터 사자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어떻게 실크로드 따라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런 문화가 다 교류로 있었는데요. 저는 뭐 그런 동서 문화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이 사자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맞아요. 사람처럼 막 익살스럽게. 원래 태권도의 네. 시초가 여기라 보거든요. 신라. 이게 태권도 하는 모습. 태권도 품새군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요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네.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네. 아랍의 대사님들 한국에 있는 주한 아랍 대국 대사들 다 초청해가지고 경주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네. 천년에 우리가 아시잖아요. 서역상이라든지 뭐 폴로 하는 상을 나오잖아요. 그죠? 유물에. 네. 엄청나게 천년 전에 서역하고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랍 문화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랍 문화제도 우리 경주에서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K-원전, 네. K-방산 네. 이런 비즈니스 산업도 이런 역사 문화 속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관광산업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법고 창신, 역사 속에서 예. 찾아내는 게 오히려 잘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년이었죠. 우리가 KTX를 네. 우즈벡 수출했죠. 네.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우리가 10년 전에 말한 네. 문화, 역사로 연결하는 게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의 어떤 관계를 의미를 되찾고 또 뭐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서로가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예.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